네, 여러분, 우리 이제 셀프 스터디에 관한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셀프 스터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선행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연구는 제가 진행한 건데요. 제가 진행해서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초등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는 현직 교사들이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예비교사들이 가진 맥락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지 그런 질적 연구 결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면요.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이 논문을 읽고 논문에 대한 시사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 수업을 듣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제목을 우선 보겠습니다. 네, 초등 예비교사의 수학 수업 셀프 스터디에서 나타난 전문적 노티싱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수학 수업을 대상으로 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셀프 스터디를 한 거죠. 본인이 수업을 직접 해봤고 그 수업을 관찰하면서 무엇을 봤는가 이런 것들을 봤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황을 보고 서술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전문적 식견을 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수준 상승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봤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조금 더 잘 보았는가, 그런 특징을 찾아보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이 부분을 초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통 연구들은요, 이렇게 초록을 제시를 합니다. 연구 전반을 짧게 요약한 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 예비교사가 자기 수업을 대상으로 셀프 스터디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전문성 노티싱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등 예비교사 4명을 대상으로 했고, 교생 실습 기간 중 실행했던 수학 수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제 연구 안에 작은 연구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연구는 뭐냐면, 이제 제가 하는 연구죠. 그래서 체 연구고요. 그다음 이 작은 거 안에 뭐요? 예비교사 4명이 각각 연구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 네, 자기 연구, 셀프 스터디입니다. 그러니까 김 선생님의 수업, 이 선생님의 수업, 박 선생님의 수업, 서 선생님의 수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네 교사들의 셀프 스터디가 연구 대상이고, 요 각 선생님들은요, 본인의 수업이 연구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 본인의 수업을 연구 대상으로 했다는 거죠. 각각의 예비교사들은 셀프 스터디를 실제로 설계 운영하였으며 수업 영상, 수업 지도안, 셀프 스터디 보고서 및 논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영상, 지도안, 셀프 스터디 보고서, 논의 자료를 만들었다. 그래서 자료가 네 가지가 나왔죠? 네, 최소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세 가지입니다. 네, 세 가지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결론을 내렸더니 예비교사가 주목했던 노티싱 측면과 노티싱 주제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비교사들의 노티싱은 예측된 수업 실행을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수업 실행 과정에서 의미 있는 장면을 해석하고 이후에 교수적 판단으로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네, 어떤 이제 실제로 수업 관찰하면서 본인이 어떤 걸 놓쳤는지, 어떤 걸 찾을 수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문으로도 이제 충분히 교사들이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제가 이전에서는 말 안 했는데, 그 바네센 쉐린이라는 분은 굉장히 광범위한 것들을 보냐, 보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논의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제라는 것을 좀 분리하는 걸 강조를 하는데, 어, 저는 여기에서 이제 주제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수학적 내용보다는 교수학적 요소다라고 하니까, 티치가 관련된 거죠. 목소리라든가, 과제의 관리라든가, 선생님의 발언이라든가, 어쨌든 수학적 내용보다는 목소리가 뭐 어떻대더라 아니면 학생들 관리가 좋았다, 나빴다. 뭐 이런 측면에 조금 더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특징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셀프 스터디가 예비교사의 수업 인식을 전문적 노티싱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근데 굉장히 지금 조금 압축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예비교사들은 수학적 내용보다는 이제 그런 교수학적인 요소에 집중하는 특징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점진적으로 조금 더,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 이제부터 볼 건데요. 전체적으로 논문 구조를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논문 구조는 유사하게 만들어집니다. 처음에 서론에서요, 연구의 배경, 필요성, 그 다음에 연구 목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론적 배경, 제가 하는 연구나 뭐 이제 다른 모든 연구는 무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알려진 셀프 스터디라는 방법을 사용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셀프 스터디에서도 뭐예요? 노티싱 방법이라는 걸 사용할 거다. 그래서 질적 연구 방법 중에 노티싱이라는 걸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셀프 스터디하고 노티싱 간의 교사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지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런 가능성을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 연구 방법에서는 둘을 같이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이 세 번째 장에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 누구를 내가 지금 연구하는 건지, 무엇을 연구하는 건지, 그다음에 연구 설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자료 수집과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상세하게 제시를 해야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네,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결과. 그래서 내가 연구를 했더니 예비교사들은 어떤 종류의 노티싱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비교사들의 특징은 이러하다. 그리고 결론입니까? 예비교사들이 셀프 스터디를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능하다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맥락에서 이러이렇게 진행했을 때 가능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오고 이제 참고 문헌을 다 써야 됩니다. 난 이런 걸 참고했다는 걸 다 일일이 써야 되고 요렇게 누락하면 그 신뢰성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이렇게 영어 초록, 이제 국문 초록이라고 앞에 있는 걸 부르는데요. 국어 요약본뿐만이 아니라 영어 요약본도 같이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논문 구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여러분들 쭉 이제 읽어 보실 건데요.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다시 앞부분부터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론은 뭐예요? 연구가 왜 필요하냐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셀프 스터디라는 근본론이 그동안 연구가 되어 왔는데 이 셀프 스터디는 어떠한 특징이 있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것 보기 과정, 본다,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티싱이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다. 그래서 이 연구 목적은 뭡니까? 예비교사들이 셀프 스터디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폐성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어떻게 확장되느냐, 그리고 그러한 확장이 노티칭에 어떤 변화 인식으로 나타나는지 그런 양상을 구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함으로써
셀프 스터디는 이제 교사 교육 방법으로서 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수업 분석과 관련된 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시해 보겠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또는 연구 문제를 마지막에 제시하는데요. 제가 제시한 연구 문제는 첫째, 초등 예비 교사들이 자기 수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셀프 스터디 과정에서 어떤 장면을 주로 보느냐 하는 거죠. 아까 초록에서 읽었는데 수학적 내용보다는 좀 교수학적인 것을 많이 보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셀프 스터디 맥락에서 초등 예비 교사들의 노티싱은 어떤 주제에 초점을 두어 나타나는가? 수업 장면의 어떤 측면, 제가 잘못 말했네요. 수업 장면의 어떤 측면은, 이제 노티싱에서, 뭐, 어텐딩, 참여하기, 그 다음에 주목하기, 두 번째 해석하기, 그 다음에 의사결정하기, 이런 거에 어디에 좀 주목했느냐라는 얘기고요. 어떤 주제, 이제 수학적 내용이냐, 교수학적 내용이냐, 이런 거에 어디에 측면에 도우냐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이 교사들이 노티싱을 중심에서 실행 해석 중심으로 어떻게 재구성되는가. 이제 처음에는요 보면 이제 계획 점검하는 수준에서 점점 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수 실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닌지로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넘어간다.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론적 배경은 저희가 이제 앞선 강의에서 다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마라스가 말한 셀프 스터디의 5포시 다섯 가지 측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수학 교사의 노티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이제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바네스 앤 쉐린의 연구를 우리가 많이 봤었죠. 그래서 2002년에는 이제 무엇을 보느냐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봐서 어떻게 본인의 생각을 재구성해 나가는지 쪽으로 좀 관심이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저희는 이 연구에서 제이콥과 그의 동료들이 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attending, interpreting, deciding으로 우리가 노티싱을 살펴볼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이 바네스 앤 쉐리는 이제 무엇을 보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는 그 대상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분류했냐면 수학적 사고를 보고 있느냐, 향수법을 보고 있느냐, 교실의 분위기를 보고 있느냐, 교사가 수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았느냐, 이렇게 이제 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이 스타 앤 스트릭 브랜드, 그다음에 뭐 국내 연구자 중에 구나요, 그다음에 EAR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로 분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리를 통해서 이제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 통칭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음,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뒤에 가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저는 이렇게 본 연구 부분은 수학적, 비수학적, 관리적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만 구별하겠다라고 봤습니다. 아까 바네스 앤 쉐린이 처음 얘기하는 건 수학적 사고냐, 교수법이냐, 분위기냐, 관리냐라고 이제 네 개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분위기나 관리는 어떻게 보면 조금 사고보다는 좀 외적이죠. 어, 제이콥은 이 수학 보려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궁극적인 이유는 이제 수학적 사고, 그 다음에 이제 티칭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교수법은 그 자체로 중요한데 이 분위기는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교실의 문화랑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보다는 이렇게 묶으면 보고자 하는 게 더 잘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카테고리가 한 10개다.
그런 보고자 하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보고자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나오고 그렇지 않은 조금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 생각하는 것은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저는 세 가지로 보기로 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 거를 따라 해도 된다. 맞는 얘기인데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내 연구에 가장 적합한 걸로 선택을 해도 되고, 딱 그게 없다고 하면 제가 뭐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재구조를 했다라고 제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행 연구들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셀프 스터디하고 노티싱 둘 다 질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셀프 스터디 뭡니까? 교사 교육 성장을 위한 거고 노티싱도 마찬가지죠. 예비 교사들이 보는 것보다는 경력직 교사들이 더 잘 본다. 이런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를 보여주는 연구 방법론이면서 동시에 교사가 보는 거에 역량을 증진시키는 교육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다 뭐냐? 본질적인 연구 방법론을 이제 같은 걸 공유를 하고 있고 목적도 같습니다. 다만 셀프 스터디는 뭐예요? 나 자신을 연구한다는 뜻이고 노티칭은 보는 거를 파악하겠다라는 거라서 굉장히 양립 가능한 그런 연구 방법론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셀프 스터디를 하는데 내가 내 수업을 본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 내가 내 수업을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합리화나 뭐 자기 뭐 편협을 좀 확증하는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 없앨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네이버였죠. 유명하고 이들은 또 각자 셀프 스터디를 한 거니까 이들의 수업을 대상으로 했고 저는 이 네 사람이 셀프 스터디 한 거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차시 수업을 했고, 영상을 찍었고, 일지를 썼고, 그다음 비판적 친구와 같이 이런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비판적 친구는 접니다. 제가 이 전체 과정을 같이 계획하게 도와줬고, 그 다음에 수업 분석할 때도 제가 이제 같이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원들과 뭐 선생님들이 각자 학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선택한 거예요. 예비교사들이. 그러니까 내가 1학년 담임이 되면 1학년 걸 해야 되겠죠? 3학년 담임은 3학년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선생님들이 맡은 학년의 이제 주제에 따라서 알아서 수업을 하시라고 했어요. 알아서 수업을 하시되 계획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계획에 맞게 잘 되도록 노력을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지 읽어보셨을 것 같고, 자료 수집은, 예, 또한 수업 동영, 수업 분석하는 과정을 또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수업 분석 후에 같이 도식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식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비판적 이제 연구자죠. 퍼실레이터, 노티싱에서는, 그다음 셀프 스터디에서는 크리티컬 프렌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때 제가 질문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구에서만 표준인데요. 그 바뀌는 것이 아니라 딱 정해놓고 그걸 따랐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목하기 위해서는 이 장면을 수업 중에 의식했나요? 예인 경우, 그 다음에 아닌 경우. 그래서 수업 계획 과정에서 고려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목을 했는지, 아니면 관찰하면서 보니까 수업 때는 몰랐는데 지금 관찰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 물어봤고요.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장면은 왜 의미 있다고 생각했나요? 라고 그 이유를 물어보고 그 이유가 수업 중에 생각한 건지 아니면 관찰 중에 수업을 알게 된 건지를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반응하기는 어, 다음에 똑같은 이런 수업을 한다면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봤죠. 이런 걸 해서 선생님들을 보니까
요 네 가지 형태의 수업 도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처음에는 요렇게 수업 관찰 중에 어 수업 관찰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초창기에는 봤기 때문에 수업 과정 중에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과소평가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어떻게 됐느냐인데 의도된 대로 됐기 때문에 주목했다. 의도된 대로 됐기 때문에 주목을 했지만 실제로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르게 반응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비의식 실행 뭐냐? 이익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업 관찰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목한 장면을 해석하고 반응하기인데, 요때 이제 지금은 조금 제가 다르게 좀 여기다 하나를 더 만들었는데, 어떻게 수업 계획 과정, 수업 실행 과정, 그다음 수업 관찰 과정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처음에 이 논문 발표할 때만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걸 점수를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내가 이게 인지를 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예비교사들 할 때 처음에 이 연구를 시작할 때 이 건수가 한 건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되게 과소평가했어서 하지만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를 했었고 관찰 중 새로운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다고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경우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그 수업 장면의 번호고요. 그 장면의 번호들이 이렇게 분산되었다라고 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나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 노티싱이라는 것을 이렇게 시점을 세 개를 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점 세 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수업 상 이랬는데 수업 실행에 이렇게 있고 요게 여기는 어쩔 수 있었죠. 수업 의도대로 했고 했는데 관찰할 때만 이 과정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행하면서 생각했던 점을 뭐 관찰할 때도 다시 그냥 언급할 수도 있고 반응하기 뭐 관찰했을 때 반응하기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세 가지 시점으로 하고 빈대가 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단계는 있어야 됩니다. 반응하기를 하려면 해석하기가 반드시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빈칸을 채우게 됩니다. 그 주제다른 걸 해봐라 라고 했더니 이제 A 교사인 경우에 어떻게 돼요? A적이 많이 나왔네요. B 교사는 교수학적, C 교사는 교수학적, D 교사는 필수학적이죠. 그래서 보면 이 A 교사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관리의 문제가 너무 이제 크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제 사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고 그럴 개연적인 이제 우리가 가능성을 파악을 한 거죠. 만약에 사례가 많다면 초등학교 1학년 수학 수업은 사실은 관리적인 문제가 너무 크다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적으로는 그럴 것 같지만 연구를 한다는 것은 자료를 모아서 증빙하는 거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사례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내용보다는 수학적인 것에 조금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결과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예비교사들이 자기 수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 셀프 스터디를 해봤다. 그랬더니 수준에 있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수업 계획 그런 과정이 많이 나타났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이거 뭐예요? 비예측 실행.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관찰하면서 다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 전문적 인식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셀프 스터디를 하면서 교사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노티싱이 좀 의미가 있다는 건 이제
그동안 이런 연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능성을 확인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한다면 교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있겠죠. 질적 연구는 본질적으로 제한점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비판적 친구의 역할인데요. 제가 비판적 친구의 역할을 굉장히 중간 정도로 설정을 한 거예요. 되게 소극적일 수도 있고 되게 적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바네센 쉐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 적극적인 거나 굉장히 전문적인 비판적 친구일수록 수업을 더 정확하고 가이드하고 깨닫는 걸 많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셀프 스터디라는 그런 특징을 고려해서 약간 중립적으로 했기 때문에 비판적 연구 친구의 역할이 바뀌면 이제 바뀔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근데 접근의 한계가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어, 보고 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또 질적 연구라는 특징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연구 결과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할 이제 분석 틀은 이렇게 쭉 앞으로 가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비판적 친구, 제가 이제 질문 목록을 가지고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중립적이고 약간 표준화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걸 하면서 선생님들이 계속 무엇을 내가 봐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면서 수업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게 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셀프 스터디에 관련된 사례 연구, 선행 연구를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논문 쓰는 법과 그다음에 셀프 스터디 방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두 가지를 얻게 되셨을 겁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